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방입니다. 10월 현안 다뤄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았던 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다음 도정으로 넘겼습니다. 아울러 제주 칭다오 항로가 개설됐지만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제주형 BRT 사업 역시 확장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 지사의 선거는 시작됐다. 지금 당장은 약간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산이 다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섬식 정류장은 진짜 섬이 될 가능성도 높다.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구남철 3다일보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민선 9기에 넘기게 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 추진을 포기하고 논의 자체를 다음 도정으로 넘기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에 마무리하지 못하게 돼서 깊은 유감과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마 불가피한 결론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달에 오영훈 지사가 이미 내년 출범은 어렵다. 이걸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민선 8기 임기 내 성사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다 예상이 됐던 것도 아닙니까? 네. 이미 결론은 나 있었던 건데 공식적으로 민선 8기 도정은 어렵고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겠다고 네. 선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의미에는 논의 중단을 하자. 일단 민선 8기 도정까지는 지금 네. 도민사회에서 굉장히 이것과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데 논의 중단을 하자는 의미,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공식적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불가피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굉장히 좀 좋지가 않다. 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도정 차원에서 해결을 못한다. 네. 설령 2023년 공론화 절차를 거쳐서 3개 기초자치단체 안이 이렇게 결정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행정구역 논란을 좀 민선 8기 도정에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정부로부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신뢰를 잃어버리는 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는 건 약간 좀 자연스러운 수순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 선택이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는 이제 7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 그랬을 때의 선거 그리고 정치적 입지까지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였다. 오히려 지금 이거를 털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중단이 아닌 보류다. 이거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압박을 강하는 요인까지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이제 갈등이 아니라 이제 더 선거를 전에 들어가면 이제 더 큰 쟁점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오 지사가 조금 더 선거를 빨리 시작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하다는 점에서 또 하나는 봐야 될 게, 그러면서도 또 한 번 이거를 털어내고
민생으로 옮겨가겠다. 예. 그러니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로, 민생 경제로 옮겨가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지사의 선거는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지사가 차담회에서 그 제시한 그 연기하는 사유는 크게 뭐 두 가지 아닙니까? 예. 하나는 행정구역에 대한 그 일부 이견이 있어서 예.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법률안의 문제인데 정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법률안이 이렇게 통과될 경우 최소 1년의 그 유예 기간을 네. 거쳐야 한다.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법률안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1년의 경과를 한다면 민선 8기 임기 내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배경에는 아까 부남철 국장도 그 선거 과정에 이게 쟁점화되는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임기 내 오지사의 입장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민선 8기의 공론화 절차까지 거쳤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좀 마무리하고 싶었던 그 마음은 이해 못하는 건 네. 아니지만 주민투표가 임기 내 과연 가능했겠나? 만약에 그 지방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한다면 모든 이슈, 선거 과정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위험한 승부수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여론이 그럼 좋은 거냐면 그렇지 않다. 최초에 3개 기초자치단체 안이 이렇게 결정됐지만 지난 8월에 도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2개가 그렇죠.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도민의 지지가. 이런 점을 볼 때 지금 당장 그 주민투표를 강행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민에게 드리는 담화문을 봤을 때 네. 조금 책임 회피가 강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행안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자기는 제주도는 잘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문제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 의회와 주민투표를 공동으로 건의했는데 지난해 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사태,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되고 말았다. 책임을 저쪽으로 넘긴 거거든요. 우리는 잘해왔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고 잘 해왔는데 이런 중앙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멈췄다라는 부분은 조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좀 성찰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지사의 이번 결정 배경은 결국 구역 조정권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밀어붙일 수도, 또 그 과정 결과를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과연 다음 조정은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 벌써부터 좀 고민스러운데, 엊그제 오영훈 지사는 기자간담회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이루어진 공론화 과정을 존중해 달라라는 말도 했는데, 민선 8기에서 논의됐던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존중받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게 아마 오영훈 지사가 만약 내년 지방선거에서 행정체제 개편 무산에 따른 공세를 받게 되면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민주성은 확보된 확보했다. 거다라고, 이게 바로 오 지사가 굉장히 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난감한 점이 있습니다. 공론화 절차까지 거친 건 사실이다. 물론 공론화 절차 과정에서 도민 여론을 충분히 잘 수렴했냐, 이걸 따져보는 건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외형적인 표면적으로 나타난 절차는 이렇게 굉장히 좀 잘 진행했다라고 봅니다. 1년간 굉장히 많은 토론을 거쳤고 수기 토론까지 진행하면서 이렇게 권고안을 행정체제 개편에서 권고안을 채택했고, 이걸 도지사에게 권고하는 과정, 다시 도지사가 수용하는 과정, 이것만 보면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좀 잘 됐다, 짜임새는 잘 됐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내년 민선 9기 도정에서 출범할 경우에 공론화 결과물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문제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공론화 결과물 중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그대로 수용할 수도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용해야 하겠죠. 된다고 예. 봅니다. 예.
다만 행정구역 문제는 이거는 제론이어지. 지금 이번 민선 8기 임기 내 무산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행정구역 문제인데 공론화 과정에서는 세계 기초자치단체안이 이렇게 채택이 됐지만 올해 8월에 제주도의 이상봉 의장 주도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히려 세 개 안보다는 두 개 안이 도민의 지지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건 존중해야 된다.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안 도입에 대한 그 당위성은 그대로 이어받더라도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몇 개 구역으로 나눌 것이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다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오 지사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 선택을 했고, 이제 보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달라라고 얘기한 건 아까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8기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아까 정치적 공세를 막아내는 베이스를 깔아놓은 겁니다. 예. 베이스를 깔아서 우리 정당성은 지켰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보류한 거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다. 우리는 정당성을 가졌고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라는 거 하나와 그러니 이제 자기에 대한 공세를 방어를 하고 또 하나는 역공을 펼친 겁니다. 정책 다음 도정에 공론화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 없다. 공론화는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틀에서 이 제도, 이 정책을 받아들여라라는 이제 역공을 펼친 거여서 오히려 이제 상대 후보가 될 후보들에게 견제하는 효과. 이제 나도 해보니 이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공론화를 거쳐서 이 세계를 가는 안을 우리는 만들어냈다. 과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역공을 펼치는 조용한 역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민주당 내부를 보면 오 지사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만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년 선거 과정에서 아마 이게 최종 본선에 가면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가 될 건데 미리 정리할 부분 이게 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 지사의 책임의 그 내용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더 우리가 도민사회에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 문제, 아까 그 절차적 정당성은 일단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잘 진행해 온 것까지는 사실이고 또 여의치 않은 예상치 못한 그 돌발 상황, 아까 불법 개헌과 같은 이런 문제. 터져서 이렇게 못하게 된 그런 점들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 지사가 약간 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행정구역 문제에 따른 도민 설득을 제대로 못했다. 이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입법 혼선이 빚어졌을 때, 그럼 국회의원 두 명이 제각각 입법을 추진했을 때 이걸 도지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입법 혼선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다 했느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비판의 여지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두 개 기초자치단체안 할 거냐, 세 개 기초자치단체안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논의는 2023년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진 겁니다. 근데 이 공론화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적극적 입장이 없다가 당원들도 그렇고 당직자들도 그렇고 몇 개 안으로 해야 된다는 적극적 당 차원의 입장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딱 그 공론화 절차 권고안까지 다 끝나는데 법안을 발의하는 시점에서야 두 개 아니다, 세 개 아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저는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현재 도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약간의 공동의 책임의식은 갖고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28일에 국민주권 도민행복실천본부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지사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사 깔끔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니 지사는 잘 넘겼다고 보는데,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게 단지 오영훈 도정의 제1호 공약이 무산된 거에 대한 비판이냐, 과연 그런 의미겠느냐라는 순수한 의미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고 단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솔직한 얘기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차기 권력 구조를 놓고 이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선 출마가 뭐 확실시 않은 오영훈 지사를 놓고 이제 거론되는 여러 후보들 중에서 오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프레이밍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왜냐 그러면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예전부터 이 반대를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으면 저도 순수하게 보겠습니다. 전혀 얘기가 없다가 이 상황에 갑자기 이 상황에 나와서 뭐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잘못돼 있다, 용역부터 잘못돼 있다, 전부 지적을 하고 모든 걸 다 쏟아놓으면서 사과를 해라.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이건 저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도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좋지만 그게 어떤 시기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를 바라봤을 때 이번 비판은 그렇게 순수하진 않았다. 저는 오히려 부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칭다오 노선입니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지 57년 만에 국제 컨테이너선의 취항이라는 큰 의미와 함께 여러 과제를 안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첫 수출입 물동량이 너무 기대 이하여서 좀 실망과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이제 부족할 경우에는 그 손실 보전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인데, 첫 취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대했던 것만큼 일단 뭐 보여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좀 봅니다. 일단 뭐 취향식 행사는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그 취향식 끝나고 일단 지금부터는 실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첫 개항 1주차, 그 다음에 2주차의 실적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대 이하였다. 제주도가 예상했던 그 양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줄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부진한 점이 있는데, 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느낌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왜 이렇게 많이 서둘렀을까, 제주도가. 항로 개설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집착을 했고, 또 항로 개설을 빨리 해달라고 해수부에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또 개설 허가가 나오자마자 바로 취항 준비를 했고, 바로 몇 달 없어서 바로 취항으로 연결됐는데, 물동량 확보의 문제 조금 더 시간 갖고 충분히 계획을 짠 다음에 취향을 했어도 늦지 않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이 부분이 좀 아쉽게 좀 다가옵니다. 예, 제주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칭다오 항로를 열었다라는 거는 제주가 직접 수출 수입이 가능한 항만 체계를 갖출 수 있다, 갖췄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단지 윤 대표께도 말씀하셨지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수출 물량이 너무 부족했다, 물동량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이긴 하지만 앞으로라도 뭔가 좀 계획이 있으면 참 좋은데, 좀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오영훈 지사도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 물론 오영훈 지사가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뭔가 좀 이익을 보려면 투자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냐, 뭔가 투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 또 코트라 등에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지금 이 정도면 양호한 거다.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의 첫 개항 물량이 제주도보다도 더 안 나왔다, 이러면서 좀 굉장히 위안을 삼던데,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또 아까 칭다오 국제항로 개설된 이미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 정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이게 되면 물류비 절감 문제, 시간 전략 문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대 효과는 많습니다. 또 잘만 하면 또 지역 경제 파급 효과까지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굉장히 이렇게 손실액이 굉장히 크면서 운항을
만약에 계획이 없다면, 있다면 모르겠는데 앞으로 물량을 늘려갈 그 뭔가 계산이 다 있다면 굉장히 좋겠는데, 앞으로 1년, 2년 가면 갈수록 굉장히 지금 상태가 계속 지연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항로에 취항한 배의 그 규모가 한 8,000톤 규모고, 그 다음에 선적할 수 있는 물량이 712 컨테이너 정도 이렇게 좀 됩니다. 712 컨테이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1년간 1년에 52항차를 운항한다는 계획이거든요. 한 달에 그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적으로 한다. 52항차를 예를 들어서 712 컨테이너를 운항한다면 총 적재 용량은 한 36,400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손실 분기는 얼마냐면 한 1만 컨테이너, 1만 개 정도는 선적을 해야 손익 분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하로 떨어진다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제주도에서는 처음 1년차는 한 3,000 컨테이너 정도는 선적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3,000 컨테이너 한다면 한 달 평균 250개 정도 물량인데, 그럼 이걸 다시 사회차, 매주 나가는 거니까 한 번 나갈 때 보통 어느 정도 선적해야 되냐면 최소 60컨테이너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정은 얼마냐면 첫 운항차는 44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수입 물량은 38컨테이너, 또 수출 물량은 6컨테이너밖에 안 됐습니다. 적재 용량은 700개가 넘는데 10%도 지금 채우지 못한 채로 배가 운항된다는 거고요. 또 2주차에는 더욱 약간 심각한데, 수출과 수입 물량 총 컨테이너 수가 몇 개냐면 13개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히 부진한 실정인데, 이 정도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손실액이 제주도는 3,000 컨테이너 정도 실을 경우에 연간 한 40억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했지만, 그 3,000 컨테이너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간 최대한 70억 이상의 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윤 대표 말씀에 계속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이 있겠느냐? 있었으면 지금 도정, 특히 경제 쪽에서는 되게 수치를 중요시해서 수치를, 저희들한테도 수치를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있었다면 그 수치 제시 안 했겠습니까?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가 항로를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물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협조해 물동력을 계속 확보해달라. 이게 지금 항로를 열어놓고 이 얘기가 나올 게 아니거든요. 그거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건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단지 항로만 여는 게 중요했지, 거기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할지는 미래의 문제였다. 라는 부분과 함께, 가장 큰 건 항로가 열어서 마이너스 나도 그거는 이제 도민의 그 세금만 안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손실보전금이 도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제주의 기업이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주가 솔직히 수출할 수 있는 거는 농수산물 위주, 1차 산업에서 그 가공품을 해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물동량이 확보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 항로는 완전한 마이너스 항로에다가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 꼭 제주도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이 돼버렸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칭따오 항로 개설을 추진한 게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항로 개설에만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춘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특히 TF까지 구성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이런 성적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항로 개설은 해양수산국, 물동량은 경제활력국 등
부서가 좀 제각각이다 보니 뭔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느낌도 받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옳은 지적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도 그동안 그 10월 취향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취향에만 맞춰 있습니다. 그 취향이 그 외형적으로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성과거든요. 멋있게 개항식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큰 거 선적하는 들어오고, 것도 저 도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홍보용으로는 참 이게 좋은 행사인데 모든 게 다 취향에만 이렇게 맞춰지다 보니까 내용이 빈약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채우는 거는 경제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 취향까지는 해양수산국 소관인 게 맞습니다. 앞으로도 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항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하는 역할은 해양수산국의 역할이고 해양수산국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한 80%는 끝난 겁니다. 앞으로 잘만 유지만 하면 선사축과 협의하는 문제 이런 것만 해양수산국의 역할이거든요. 그럼 물동량을 채우는 부분은 사실 경제부서에서가 좀 책임 있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부족했다. 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도의회 가서 답변할 때도 처음에는 삼다수와 용암 해수를 어떻게 좀 하면 될 것처럼 굉장히 그 도의회에서 우려 목소리도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될 것처럼 했거든요. 또 건설 자재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좀 하다 보면 건설 자재는 수입 물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직교역 체제로 좀 전환을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아마 필요할 건데 직교역 체제로 이렇게 각 기업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 건설사 등에서 아마 물량은 더 늘어날 거로 봅니다. 또 농수산물이 앞으로 그 수출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 크고요. 특히 활어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신선 채소 부분도 아마 한 이틀밖에 운송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양은 장담 못 한다. 지금 문제는 아마 이건 도저히 경제부서에 물어봐도 그 양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또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3,000이라는 수치는 3,000 컨테이너 연간은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굉장히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3,000 컨테이너도 굉장히 너무 작다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3,000 컨테이너도 굉장히 버겁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굉장히 좀 부서 간 유기적 협력 체계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 저는 이 부분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는 제주 칭사호 노선을 만들어서 제주의 경제를 수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도에서 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해양수산국은 정무부 지사, 맞습니다. 경제관력국은 행정부 지사. 소속. 그래서 각자 놀았고 해양수산국은 개통이 안 되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그걸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개통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 사이 경제관력국은 뭘 했느냐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관력국은 다행이다. 우리 물동량 계산해보니 없었다. 그러면 조금 연기됐을 때라도 많은 시도를 해서 물동량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앉아서 놀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주에 있는 업체도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을 해서 다른 항로를 통해서 수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계약을 변경할 수는 해야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이거를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지금 답변이 업체에서 부킹을 받고 있다. 물동량을 부킹을 받고 있다. 무슨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킹입니까? 자기들이 쫓아다녀야지. 그런 부분에서는 제주도의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는 참 제가 이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오지사가 참 외롭겠다. 왜냐면 밑에서가 지사 말에 따라서 지사가 지시를 안 하면 움직이질 안 한다라는 게 지금 그냥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고 지사도 이럴 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을 누구에게 정확히 맡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데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물량 문제도 농수산물도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재배량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또 기후 이상 때문에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주 바다에서 잡히는 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물동량을 믿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도청에 물어봤는데 아무 생각 없더라고요. 참 그게 아쉬웠습니다. 이 제주 칭따오 항로 하여튼 제주도로서는 자칫 잘못하면 큰 재정적 부담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좀 물동량을 좀 확대하기 위한 좋은 의견,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도에서도 지금 저기 뭡니까 물동량 확보 문제 아마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보고 각도 부서별로 다 이렇게 좀 연구한 그 기업들 업체들 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일이 한 수개월 전에 이미 취향 수개월 전부터 이미 했어야 될 작업인데 이거 안 했습니다. 그 아까 직교역이라고 을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계약 문제도 있고 뭐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저기 뭔가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물동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뭐 저 아이디어 사실 뭐 이거 내놓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의미 있게 아주 공들여서 개설한 국제 항로 정말 이게 실패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약간 지혜를 모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앞으로 그 뭔가 손실액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커진다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나갈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그 무리한 운항은 조금 한번 검토는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간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1년에 52항차 운항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 물량이 좀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 운항하는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 격주간에 한 번 정도로도 약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은 뭐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조금 시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 제주 자체 수출 물량만을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중개무역의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저기를 제주항을 면보세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일본이나 이쪽에서 일본, 제주, 중국을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조금 일찍 구상해 봤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건 팔아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주 수출 품목 자체의 경쟁력도 키워야 된다. 단지 물, 삼다수하고 뭐 용암에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제주에서는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사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새 말로 하면 굿즈라 그러던데 이런 뭐 작지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상품 가격 경쟁력 내지는 상품 경쟁력을 갖춰서 그런 부분을 빨리 확대 수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엔 조정할 컨트롤 타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저는 결론은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현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버스 BRT 고급화 사업입니다. 서광로에 이어 추진하려던 동광로에 대해서도 오영훈 지사가 추진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뭐 잠정 보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전면 중단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잠시 이렇게 그 뭐 중단할 거면 잠시 보류하고 이렇게 할 거면 뭐 굳이 그 서광로의 불편사항 개선하면서 추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불편사항을 뭐 저 개선하면서도 얼마든지 공사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뭐 몇 가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해서 저기 잠정 보류한다 이 발표는 좀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 동광로 그 BRT 사업은 일단 아마 지방선거 전까지는 아예 그 좀 중단하기로 이미 결정 내린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섬식 정류장, 그 양문형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섬식 정류장 서광로에 이렇게 개통했더니 좀 도민 여론이 굉장히 좋고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호응도보다는 불만이 많았다, 도민들이. 그래서 여론이 좀 안 좋았다. 이게 한 가지 문제고요. 그 여론이 안 좋은 그 이유 중에서는 뭐 시민도 그 일반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많았지만 버스 운전사들의 불만도 많았다. 특히 그 1차로에서 서광로 1차로에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4차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야 하는 문제,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이유가 좀
됐을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기대했던 효과가 과연 나오겠느냐. 이거에 대한 그 반신반의하는 도민 정서를 고려한 것 아니냐. 섬식 정류장을 하는데 그 1단계 사업만 하는데도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것에 비해서 좀 효과, 좀 약간 교통체계, 대중교통의 그 뭐 정시성, 그다음에 운행 속도 더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의 체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더욱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또 그럼 정시성이 향상되고 운행 속도가 향상됐다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더욱 늘어나야 될 건데 그렇지도 않다. 왜냐면 제주도민의 그 자가용 사랑, 자가용은 절대 포기 안 나는 이게 있는 한은 섬식 정류장이 아니라 다른 걸 하더라도 좀 약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크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도민 여론의 문제, 그 불편에 따른, 또 두 번째는 아까 예산에 따른 부담, 가뜩이나 지방채를 한도 초과해서 발행하는 이 상황에 섬식 정류장을 계속 고집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정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보류에 대한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었어야,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진짜 야심차게 추진을 했고, 그리고 제주의 그 교통체계를 혁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입한 부분이면 힘들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서광로만 해서는 이 도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효과가 한계가 있다. 이걸 다 해보면 정확한 효과가 나올 거다. 그러면 해야죠. 왜 안 하느냐? 뭐 윤 대표님 지적이 틀린 게 없습니다. 다 그 부분에서 그냥 결국에는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고, 그러면 이 부분, 이게 이렇게 멈췄을 때 그렇지 참 불편한데 다음 도정에서 이걸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제주형 교통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된다. 라는 용역비, 공사비, 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 수많은 비용을 다시 다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를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는 버스를 많이 타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불편, 오히려 노선을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5도 정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도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판을 짜야 된다라면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지겠느냐라는 부분. 그랬을 때 진짜 지사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 그 국장 정도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 죄송하다라는 말 한마디는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아쉽습니다. 이 정책을, 그러니까 BRT를 보류한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 참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참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는 뭐 시도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BRT 그 고급화의 그 일환으로 그 양문형 버스, 그다음에 섬식 정류장 체계를 우리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도입했는데,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 또 구상도 그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지금 가로변 차로제가 하는 국립박물관부터 지금 동광, 서광, 그다음에 노양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 2단계는 연삼로로 간다고 하거든요. 또 3단계는 연북로로 간다고 하고, 이 체계만 되면 약간 그 도민들이 그 버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가용, 우리가 뭐 차고지 증명제 할 때도 그랬지만, 다른 우리가 버스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아무리 해봐도 자가용 그 등록 대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 집에 1대 또는 2대까지 이렇게 보유하면서 버스를 그렇게 주로 타겠느냐. 자가용을 타다가 가끔 버스를 이용하지, 버스를 주로 타다가 가끔 자가용을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BRT 체계는 참 구상은 좋은데, BRT 체계 하니까 자가용 차량 등록 대수는 그대로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서광로, 동광로에 BRT 하니까 갑자기 연삼로가 막히더라. 연북로로 차가 몰리더라. 지금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문제지, 구상 자체는 좋다. 근데
그것까지 자가용을 어떻게 억제시킬 것인가 이것까지 좀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드럼 속에서 이 정책이 나왔으면 좀 참 좋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 결정을 놓고도 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실무진의 판단이냐, 오지사의 정치적인 판단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실무진의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0월에 열렸는데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동광로 공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이미 다 진행되는 걸로 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산도 뭐 다 한 63억 정도 이렇게 뭐 서광로가 93억 정도 이렇게 투입되는데 63억 투입해갖고 동광로에 이렇게 삼식정류장 만들겠다. 이미 업체까지도 다 이미 다 준비가 다 됐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사는 한 2달이면 뭐 단기간 내에 이렇게 끝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 뭐 이유는 딱 합니다. 저는 선거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1월에 동광로 구간이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서광로의 재판이다. 서광로가 5월에 개통하니까 한 달, 2달 동안 얼마나 혼선이 많이 빚어졌습니까? 그럼 동광로도 개통하면 천수로, 인제사거리, 그다음에 동구하양까지 이 일대 보통 이용하는 시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커지는 시점이 언제냐면 내년 1월에서 2월 시점이거든요. 한 3월은 좀 안정화된다 하더라도 1, 2월은 굉장히 혼선. 1, 2월 하면 보통 지방선거에 각 정당별 후보 공천 문제도 한창 논의될 텐데 여론은 이것 때문에 하면서 행정력이 또 여기에 총투입되는 이런 상황 아마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템포 연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취재해 보니까 지사의 판단이었다, 판단이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취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작용을 한 거고 그 부분에서 정책이 선거와 연결돼 버리는 부분은 참 아쉽다. 그러니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실 때 이 BRT는 다 계획했던 3단계까지 오픈을 했을 때 그 효과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는데 선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참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도청 공무원들은 과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뭐 저희들이 선거할 때 그냥 거수기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냥 시키면 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스타트할 때부터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했으면 한 번 더 해보자고 하든지 좀 어떤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때 시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요새 뭐 갈대가 많이 이제 억새가 많이 폈습니다만은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많은 아쉬움을 또 오늘은 아쉬움만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어떻게 될지도 좀 걱정입니다. 제주도는 국립제주박물관에서 노영로까지 이르는 구간이 완성이 돼야 비로소 이제 제주형 BRT 사업이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좀 기약이 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차기 도정에서도 고민은 많을 겁니다. 우리 오영훈 도정이 민선 9기까지 이렇게 연임이 된다면 저는 이건 당연히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뭐 이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지금 안 하지도 못하고 또 하려고 해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안 한다면 그럼 서광로 그 구간은 지금 거의 무용지물 돼버리거든요. 지금 할 필요도 연결이 돼야 이게 효과성이 커지는 건데 연결이 안 되면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특히 서광로 구간은 가로변의 정류장이 그대로 존치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냥 고립된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양문형 버스 현재 100대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말에 더 추가적으로 도입할 건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100대 도입했는데 그럼 그 양문형 버스로 앞으로 그럼 만약 안 한다면 계속 교체해야 되느냐. 좀 이 문제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광로 저걸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전부 낭비한 셈 치고 포기한 다음에 모르지만 이걸 어찌어찌 좀 살려보고 연결성을 찾아본다면 계획대로 BRT 사업 일단 1단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2단계, 3단계는 늦추더라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까지 하는데 총 소요 비용이 얼마냐면 1,700억 정도 됩니다. 1단계만 거의 한 300억 대 이렇게 되고요. 2단계가 한 650억 대, 그다음에 3단계 연북로 할 때가 가장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한 764억 정도 이렇게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지방 재정으로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 대도시 광역 대도시권 광역위원회로부터 이거 사업 승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국비 한 50% 정도는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아마 이후의 거는 아마 이게 협의가 정확하게 국비 지원에 대한 협의가 완료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국비 지금 현재 서광로에 대한 도민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별로 도민 홍도가 없다면 국토부에서도 좀 예산 지원하기도 좀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차기 도정으로 이거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면 도민들 잘 설득하고 좀 계획 다시 한번 짜고 또 자가용 좀 억제 대책 같은 것도 같이 마련하면서 어쨌든 간에 좀 연결은 좀 시켜야 되지 않는가. 최소 2단계, 3단계까지는 좀 보류하더라도 1단계는 완성은 시켜야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서광로 섬식 정류장은 진짜 섬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특히 제주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 전환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중단할 게 아니라 보류시켜 놨다가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그냥 차선 줄여서 늘리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방법, 가변 차선을 준다든지 혼합 차선, 그 시간별로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탄력 있게 두면 좀 체증을 좀 뚫을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일률적으로 쫙쫙쫙 차선 나눠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운영 시스템을 예전에 처음 저희들이 버스 전용차로 도입할 때 그 시스템 여러 번 맞춰봤거든요. 그 기억이 있는데 특히 과양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해보고 그게 적절한 시스템을 찾듯이 그런 노력을 이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나쁜 데이터도 꺼내놔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지 거를 그냥 날려버리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0월 한 달 제주 지역 현안 살펴봤는데요. 네. 처음 살펴본 행정체제 개편 중단, 섬식 정류장, 그다음에 칭따오 항로에 따른 물동량 확보의 문제, 정말 제주도가 앞으로 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좀 과제도 많고 또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좀 도정에 약간 좀 책임론도 제기하는 목소리도 없잖아 있는데, 물론 선거에 편승해서 이 현안들이 좀 좌지우지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도정은 마지막 임기까지 현안을 좀 올곧게 잘 이렇게 좀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도의회도 굉장히 좀 문제만 이렇게 제기할 게 아니라 그동안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 예산안 심의도 했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회의도 다 거친 거 아닙니까? 그런 만큼 도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도정과 도의회가 마지막까지 민선 8기 현안들이 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0월 한 달 현안을 보면서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간언직언입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할 말은 제대로 윗사람에게 했으면 과연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 라는 부분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11월 한 달 이제 본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현안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지금 11월은 도의회 시간이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이 얼마 안 남은 임기지만 그 남은 임기를 고려하지 않고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안에 집중해서 제주 현안을 제대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10월 제주 현안 정리해봤습니다. 또 한 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는 듯 합니다. 남은 기간 민선 8기 도정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